안녕하십니까. 세종시 세무사 조일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장 김용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겪게 되는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즘같이 산업이 서비스 산업이 높아지고 그리고 전체 비용에서 인건비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최저임금은 오르고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고는 비용이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 인건비 신고를 직접 하시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서 그럴 때 세무사무소에 도움을 얻기도 하시는데요. 이럴 때 인건비는 과연 몇 가지 종류가 있고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사업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여 이번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인건비 신고는 총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더 많은 종류가 가질 수가 있지만 많이 겪게 되는 경우에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두 번째는 일용직 근로자,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3.3%를 적용하는 프리랜서 사업자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정규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아주 간단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의 가입 의무가 있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러한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자가 거의 절반 정도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의 출퇴근,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런 경우는 장기 근속하는 근로자에 적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성격이라는 것은 급여의 성격이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것인가, 그리고 출퇴근이 정해져 있는가, 그리고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을 사업주에게 받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대보험이 많이 부담이 돼가지고 다른 쪽으로 신고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근로자의 성격을 지니게 될 경우 사대보험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부분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2대 보험, 즉 산재 고용만 가입해서 보험료 부담이 매우 적은 게 특징이죠. 그리고 아르바이트의 근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르바이트의 기준과 국세청이 생각하는 아르바이트의 기준은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용직 근로자 하면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2달 연속 근무를 하거나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를 하거나 일주일에 15시간 근무를 하거나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비과세가 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일당을 요즘 시대에서는 한 10만 원 정도 난다고 하면 문제는 되지 않지만 현재 세법상 15만 원까지는 일용직 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3만 6천 원까지만 비과세이고 그 이상은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급여가 적고 입퇴사가 잦은 경우에 근로자 유형이 적합합니다. 여기도 역시 근로자이지만 일정 기준 이상 시간을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일용직 근로자를 적용할 수 없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프리랜서 사업자입니다. 자, 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입니다. 우리가 3.3%를 하는데 일정 조직이나 기업에 속하지 않고 본인의 역량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는요. 우리가 학원 선생이나 아니면은 골프장 캐디, 아니면 학습지를 가리키는 근로자, 이런 근로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근로자라 볼 수가 없어요.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3%대로 여전히 사는 것은 이거는 쉽습니다. 사기보험도 본인이 들어야 돼요. 근데 근로자의 유형이 적용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3.3%를 적용하는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3.3% 출퇴근 시간 정해져 있고 일을 좀 못하면 좀 혼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바로 근로자의 유형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3.3%를 떼고 신고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 가만 놔두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경우 적발이 되고 많은 경우 사대보험 억지로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세무대리인보다는 노무대리인인 노무사와 직접적으로 상의를 하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세무대리인의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노무에 좀 강한 면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대응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대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대응이 안 된다고 세무대리인을 선택할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럴 때는 노무대리인을 따로 선임을 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업무상 외주의 성격이거나 급여 변동이 큰 케이스에 적합합니다. 실제로 이건 어떤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냐면 우리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정해진 시간에 우리에게 받는 홈페이지 제작 의뢰해서 그거 맞춰주고 아이를 수정해주세요. 수정해주고 완료 결과물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실 이럴 때에만 프리랜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골프장 캐디도 정해진 급여보다는 이제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주시는 그 KDP라든가 KDP 거기다가
일종의 팁이라든가 이럴 때 받으시는 걸로 급여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프리랜서가 훨씬 적합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 실제로는 근로자이면서도 프리랜서를 적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럴 때는 문제 소지가 있음을 인지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거 계속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제까지 문제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문제가 없어는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세 가지 인건비 신고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차후에도 좀 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사항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세무사 조일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장 김용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겪게 되는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즘같이 산업이 서비스 산업이 높아지고 그리고 전체 비용에서 인건비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최저임금은 오르고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고는 비용이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 인건비 신고를 직접 하시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서 그럴 때 세무사무소에 도움을 얻기도 하시는데요. 이럴 때 인건비는 과연 몇 가지 종류가 있고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사업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여 이번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인건비 신고는 총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더 많은 종류를 가질 수가 있지만 많이 겪게 되는 경우에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두 번째는 일용직 근로자,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3.3%를 적용하는 프리랜서 사업자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정규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아주 간단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의 가입 의무가 있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러한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자가 거의 절반 정도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의 출퇴근,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런 경우는 장기 근속하는 근로자에 적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성격이라는 것은 급여의 성격이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것인가, 그리고 출퇴근이 정해져 있는가, 그리고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을 사업주에게 받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대보험을 많이 부담이 돼가지고 다른 쪽으로 신고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근로자의 성격을 지니게 될 경우 사대보험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부분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2대 보험, 즉 산재 고용만 가입해서 보험료 부담이 매우 적은 게 특징이죠. 그리고 아르바이트의 근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르바이트의 기준과 국세청이 생각하는 아르바이트의 기준은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용직 근로자 하면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2달 연속 근무를 하거나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를 하거나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거나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비과세가 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일당을 요즘 시대에서는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문제는 되지 않지만 현재 세법상 15만 원까지는 일용직 근로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3만 6천 원까지만 비과세이고 그 이상은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급여가 적고 입퇴사가 잦은 경우에 근로자 유형이 적합합니다. 여기도 역시 근로자이지만 일정 기준 이상 시간을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일용직 근로자를 적용할 수 없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프리랜서 사업자입니다. 자, 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입니다. 우리가 3.3%를 하는데 일정 조직이나 기업에 속하지 않고 본인의 역량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는요. 우리가 학원 선생이나 아니면은 골프장 캐디, 아니면 학습지를 가리키는 근로자, 이런 근로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근로자라 볼 수가 없어요.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3%대면 여전히 사는 것은 이거는 쉽습니다. 사기범도 본인이 들어야 돼요. 근데 근로자의 유형이 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3.3%를 적용하는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원칙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3.3% 출퇴근 시간 정해져 있고 일을 좀 못하면 좀 혼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바로 근로자의 유형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3.3%를 떼고 신고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 가만 놔두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경우 적발이 되고 많은 경우 사대보험을 억지로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세무대리인보다는 노무대리인인 노무사와 직접적으로 상의를 하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세무대리인의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노무에 좀 강한 면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대응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대응이 안 된다고 세무대리인을 선택할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럴 때는 노무 대리인을 따로 선임을 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업무상 외주의 성격이거나 급여 변동이 큰 케이스에 적합합니다. 실제로 이건 어떤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냐면 우리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정해진 시간에 우리에게 받는 홈페이지 제작 의뢰해서 그거 맞춰주고 아이를 수정해주세요. 수정해주고 완료 결과물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실 이럴 때에만 프리랜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골프장 페이지도 정해진 급여보다는 이제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주시는 그 KDP라든가 KDP 거기다가 뭐 일종의 팁이라든가 이럴 때 받으시는 걸로 급여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프리랜서가 훨씬 적합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 실제로는 근로자이면서도 프리랜서를 적용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이럴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인지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거 계속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제까지 문제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문제가 없어는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세 가지 인건비 신고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차후에도 좀 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